안녕하세요. 조용한 크립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테라와 루나를 만든 인물 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귀만 기울이셔도 좋습니다. 도권 1991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과 논리적 사고에 능했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또래들 사이에서도 주목받는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도권은 에브리랩스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합니다. 그는 기술적 통찰력뿐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는 감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2018년 그는 테라폼 랩스를 공동 창업하며 블록체인 생태계에 발을 들입니다. 도권이 만든 생태계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T와 변동성 토큰 루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알고리즘을 통해 UST 가격을 1달러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만약 UST가 1달러보다 낮아지면 루나를 발행해 UST를 매수합니다. 반대로 1달러보다 높아지면 루나를 소각하고 UST를 공급합니다. 겉보기엔 자동적인 수요 공급 균형처럼 보였지만 이 구조는 루나라는 토큰의 가치와 신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도권은 단순한 개발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크립토 업계에서 논쟁적인 리더로 부상했고 트위터에서의 공격적인 발언으로 유명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과 말하지 않는다. 루나를 판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발언들은 일부에게는 자신감 넘치는 리더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오만하고 위험한 인물로 비쳤습니다. 처음에는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제 파트너십도 활발했고 루나는 100달러를 넘으며 시가총액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와 컨퍼런스에서 탈중앙화 금융의 미래를 외쳤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를 미래의 앨런 머스크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테라 생태계의 핵심은 앵커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은 UST를 맡기고 연 20%의 고정 이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률은 실제 수익이 아닌 테라의 자금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고정 이자율은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을 유입시키는 역설적인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2022년 5월 UST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디페깅이 발생합니다. 루나를 발행해서 UST를 매수하는 시스템은 감당하지 못했고 시장의 신뢰는 붕괴했습니다. 하루 만에 루나는 폭락했고 수십조 원의 자산이 증발합니다. 100달러를 넘던 루나는 0.01달러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사실 붕괴 전부터 위험 신호는 존재했습니다. 앵커 프로토콜의 구조적 한계, 20% 수익률에 대한 지속 가능성 의문, 그리고 전문가들의 반복된 경고. 하지만 도권은 이런 비판을 무시했고 오히려 비판자를 조롱하거나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 자금을 모두 날렸고 또 다른 이는 암 투병 중이던 부모의 병원비를 투자했다가 삶의 기반을 잃었습니다. 한 30대 남성은 대출로 마련한 자금을 앵커에 맡겼다가 전세 보증금을 잃었고 한 싱가포르 투자자는 루나에 올인했다가 가족과의 관계까지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글들이 수없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도권은 공식적인 사과 없이 새로운 루나 2.0을 만들겠다고 발표합니다. 이후 그는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한국 검찰은 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2023년 도권은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31일 그는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뉴욕 연방법원 첫 출석 당시 도권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합니다. 현재 그는 뉴욕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2026년 2월 중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소 내용은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전자통신 사기, 자금 세탁, 공모 등 총 8가지입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도권은 최대 1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루나 붕괴 이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미국 세크는 이를 계기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초안을 내놓았고 국제결제은행과 IMF는 규제 없는 실험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도 다수의 알고리즘 기반 프로젝트들이 중단되거나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논의도 급물살을 탔으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권은 단순한 사기꾼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개발자였을까요? 그는 신뢰할 수 있는 탈중앙 통화라는 이상을 품었지만 그 실험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오늘도 조용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크립토 이야기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